하나일까요? You know, it looks baobab tree. No, it's not the same. It's different. 아도니아. Yeah, Adenia. 아데니아. Yes. 아데니아 그라우카. 이름처럼 생김새도 낯설고 독특한 나무인데요. 이 지역 환경에 맞게 진화를 거듭한 결과로 이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데요. 이거 만져보니까 이 빛이 돌멩이처럼 보이는데 나무네. 나무 맞아요.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물을 저장한다고 해요. 보통 이 식물이 이렇게 땅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햇볕을 받기가 힘들어서 줄기를 쭉 뻗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들을 타고요, 길게 줄기를 뻗어서 태양을 받는다고 해요. 여름엔 이 딱딱한 가지를 뚫고 노란 꽃까지 피운다고 하니 자연의 생명력이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새삼 감탄하게 됩니다. 야, 카멜레온. 주변 환경과 자신의 감정에 따라 색이 변하는 카멜레온. 그중 펜서 카멜레온은 가장 색깔 변화가 심한 종 중 하나인데요. 위장술에 능한 것은 물론이고 특정 신체 부위의 발달로 경계, 연탐의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만능 사냥꾼입니다. 카멜레온 눈을 보시면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요. 카멜레온 발은 마치 벙어리 장갑처럼 생겼습니다. 녀석이 드디어 사냥에 나섰습니다. 신기하고 귀엽기까지 한 모습. 하지만 마다가스카르 문화에선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방금 카멜레온이 혓바닥을 내밀어가지고 곤충을 잡아먹는 걸 봤는데요. 굉장히 빨라요. 보통 카멜레온이 저렇게 혀로 곤충을 잡는데 이 말라가시 문안에서는 저렇게 그 먹이를 잡을 때 사람의 영혼을 잡아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라가시 사람들에게는 저런 카멜레온이 좋은 의미보다는 좀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 녀석일까요? Are you looking for something? Lemurs? Nocturnal lemurs. On the tree. That is lemur. Yes, it's nocturnal lemurs. 우거진 나뭇잎 사이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녀석. 마다가스카르에만 서식한다고 알려진 족제비 여우 원숭이입니다. 이건 웬걸 한 가지 잘못한 사실이 있는데 녀석과 눈을 맞춘 게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은데 It's blind or You sleeping? yes, to repose. You Is it- can earn, but you can't see something. now it's sleeping? Yes, it's sleeping. Ah. Just she open the eyes, but you can't see nothing. Now? Yes, Only night? yeah, just only the night. 저 여우원숭이는요, 야행성이어서 지금은 잠만 잔대요. 그래서 앞을 지금 못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해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제가 자는 걸 방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종. 이 땅과 함께 진화해온 녀석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이제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찡기랠리. 찡기는 마다가스카르를 대표하는 독특한 지형 중 하나로 꼽히는 지형인데요.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Wow, it's so shape.
지금 제가 이 찡기기를 걷고 있는데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돌들이. 놀라운 것은 이런 날카로움들이 바람과 물과 그런 풍화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마치 손으로 확 이렇게 하면 베일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찡기기를 가시려면은 그 발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돌들이 날카롭거든요. 앙카라나 국립공원에 있는 찡기의 면적만 무려 약 180제곱킬로미터. 찡기는 석회암이 녹아 형성된 카르스트 지형인데요. 어떻게 물과 바람의 힘만으로 이런 신비한 지형이 만들어졌는지 저의 짧은 상상력으론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찡기는 이곳 토착어인 말라가시어로 발끝으로 걷다라는 뜻. 직접 걸어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야, you're so tight. 길은 좁고 바위는 아찔합니다. 얼마나 날카로운지 까딱 잘못하면 발이나 다리를 베일 수도 있습니다. 브릿지. 와. 여기 다리가 있어요. 와. 30m까지 치솟아 있는 침봉과 침봉 사이를 연결한 이 나무 다리는 찡기의 묘미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 꼭 건너야 하는 필수 난코스입니다. 지금 다리를 건너고 있는데요. 이 밑이 장난이 아니에요. 높이가. 그리고 다리가 좀 많이 흔들립니다. 와, 그래도 이 찡기를 끼고 있는 이 경치가 장관입니다. 저 밑에 봐요. 와, 저는 조금 무섭네요. 메마른 바위와 초록의 열대림이 어우러져 빚어내는 신비의 자연협곡이 발 아래 세상으로 펼쳐집니다. 와, 드디어 다 건넜네요. 다리가 생각보다 많이 흔들거려서 좀 무서웠거든요. 지금도 다리가 조금 후들후들거립니다. 드디어 전망대에 올라섰습니다. 와. 야, 너무 멋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석회암 침봉들이 열을 지어 서 있는 거대한 바위숲. 이곳 찡기는 서부의 베마라 지역과 함께 마다가스카르의 다른 지역에선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풍광을 자아냅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얽힌 이 신비로운 상처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몰려듭니다. Oh, I love it, don't you? Very spectacular. Don't you think it's spectacular? I do, definitely. It's funny when you walk through the forest and then suddenly you come across this big open space. Very dramatic. Something I've never seen anywhere else. Unworldly, otherworldly is what I'm thinking. 오랜 시간 비바람에 깎이고 쓸려나가 지금의 날카로운 바위산이 된 거대한 바위숲.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독자적인 진화를 거듭해온 많은 동식물들을 뒤로하고 저는 또 다른 이야기와 풍경을 찾아 앙카라나 국립공원을 떠납니다.
북서쪽의 항구 도시 앙키피에서 배를 타고 30분이면 닿을 수 있는 섬 노시베에서 이번 여행의 마지막 여정을 보냅니다. 면적은 자그마치 약 300제곱킬로미터. 여의도의 100배인 노시베는 말라가시어로 큰 섬을 뜻하는데요. 이름처럼 마다가스카르에서 가장 큰 화산섬입니다. 그중 헬빌은 노시베의 유명 다운타운으로 기념품점을 비롯해 환전소, 레스토랑 등 여행자를 위해 꼭 필요한 장소들이 즐비한 곳. 저 역시 이곳에서 여행 정보를 얻은 후 본격적으로 섬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노시베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진 몽파소의 전망대. 그 꼭대기에 서면 마다가스카르의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이 섬만의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화산 분화구로 만들어진 호수입니다. 이곳은 몽파소라고 불리는 노시베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요. 보시면 마다가스카르 본토 풍경과는 사뭇 다른데 마다가스카르 본토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떨어져 나왔지만 노시베 섬은 약 신생계 4기 수백만 년 전에 인도양에서 솟아난 화산섬입니다. 그래서 본토의 풍경과는 좀 다르죠. 보시면 호수가 있는데요. 노시베에는 11개의 분화구로 만들어진 호수가 있습니다. 약 2억 년 전 지각 변동에 의해 아프리카 대륙에서 떨어져 나와 지금은 지구상에서 4번째로 큰 섬이 된 또 다른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그중 이곳 노시베 섬은 대륙의 일부분이 아닌 화산 분화로 새롭게 태어난 화산섬. 그래서 섬 속의 섬이지만 풍경은 색다르게 펼쳐집니다. 이 녹광과 또 푸르름이 어우러진 이 풍경은 제가 마다가스카르에서도 처음 보는 풍경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하늘과 맞닿은 듯 끝도 없이 이어지는 바다. 노시베 섬 서쪽에 자리한 암바투르카 해변은 유럽인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휴양지인데요. 소란스러운 분위기의 관광지라기보다는 고기잡이 배가 한가로이 떠있는 작은 어촌마을의 느낌도 듭니다. 휴양지 뒤에 숨어있는 섬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말 아름답다. 모잠비크 해협에서 밀려드는 파도와 그 파도 소리에 취해 걷는 길. 거친 파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바다로 뛰어드는 한 무리의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저기 아이들이 파도에 맞춰서 놀고 있어요. 점점 거세지는 파도. 이렇게 놀아도 괜찮은 걸까요? já sou tchau. Sim, uma faca, uma 어쩜 이렇게 씩씩할까요? 또 들어간다.
금세 또 뛰어듭니다. 여기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모잠비크 헤어복을 끼고 여기서 수영을 해와서요. 저렇게 거센 파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인도양의 푸른 물결 위에 자리 잡은 거대한 섬. 마다가스카르에서도 모잠비크 헤업을 끼고서 때묻지 않은 자연과 비경을 드러내는 경이의 화산섬. 노시베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 해안가를 떠나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450m, 노시베 섬 최고봉인 로코베 산에 자리한 로코베 자연보호구역을 찾았습니다. 걷는 내내 달콤한 향이 코를 자극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랑일랑. Ylang-ylang is this. And the flowers is this. This is flower. Flower, yeah. 샛노래지면 향도 더 진해집니다. 이게 멀리서 맡았을 때는 은은하고 약간 바닐라 향 같았는데요. 가까이서 맡아보니까 굉장히 진하고 독하네요. 미용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일랑일랑의 꽃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향수와 오일들의 원료입니다. 1903, there were a priest French called Rainbow brought ylang-ylang here in Madagascar first from Indonesia and Philippines. 오케이. So it's give flower every year, no season. That's why here we do distillation of ylang-ylang 3 times a week. 지금은 노시베 섬을 대표하는 토착 식물의 하나로 섬 어디서든 꽃을 피운 일랑일랑 나무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덕분에 일랑일랑은 노시베 섬 주민들의 중요한 생업수단이 되었고 주민들은 그로 인해 살아갑니다. Mangalale masaka be otan ti tsara ben mena kanazy avyo de tena masaka ohatran'izao rehefa mahitsy karaha ty tsy miboaka tsara menaka fa le jaune ohatran'ity manome menaka tsara. 이곳은 매일 아침 주민들이 따온 일랑일랑 꽃으로 원액을 추출하는 일랑일랑 증류소입니다. 증류부터 추출까지 모든 작업이 전자동이 아닌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치는 전통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트치한 싱싱한 꽃에서 오일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물과 간단한 장비만 있으면 되는데요. 원리도 간단합니다. 꽃을 끓이면서 생기는 수증기가 냉각수를 지나면서 액체로 변하는데요. 이것을 수증기 증류법이라고 합니다. 100년 가까이 고수해온 추출법으로 생산된 원액은 향수의 재료나 오일로 가공돼 전 세계로 판매됩니다. 이게 향이 굉장히 좋은데요. 아주 진한 향이면서도 바닐라 같은 단향이에요. 와, 향이 너무 좋아서 제 몸에 바로 바르고 싶네요. 이제 노시베의 향으로 기억될 일랑일랑을 뒤로하고 자연보호구역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종 듀메릴 보아뱀입니다. 저기에 보아뱀이라는 게 있는데요. 구렁이처럼 엄청 크네요. 와, 진짜 크다. 갓 태어났을 땐 60cm에 불과하지만 다 자라면 5m까지 육박하는 듀메릴 보아뱀은 야행성으로 낮에는 보통 땅속의 구멍 등에서 쉬는데요. 사냥감을 발견하면 재빨리 낚아채는 무시무시한 포식자로 돌변합니다.
first they attack the things like lemurs, and then they strangle. After they, how to say, left, yes, and then they shallow. Okay. And after they make around the tree like this for pressing something inside for fishing, and then they can stay during 4 months without eating something. 노십의 섬 최고의 포식자 두메릴 보아뱀. 하지만 녀석은 현재 서식지 파괴와 남에게 의해 그 수가 점차 줄고 있는 관심필요종. 다행히 사람들의 출입과 개발을 제한하는 이곳 로코베 자연구역이 녀석들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What is this? 대나무 위를 가리키던 피에르 씨가 갑자기 신호를 보내는데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숲 사이에서 한 쌍의 동물이 나타났습니다. 이곳 로코베 자연보호구역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는 코크레 시바카입니다. We call it dancing lemur because when they go on the ground, they can jump. They never touch the ground, but they make up like this and then they jumping like dancing. So why we call them dancing lemur. 깡충깡충 정말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양팔로 균형을 잡고 튼튼한 두 다리를 이용해 점프를 합니다. 가까이서 보니 얼굴도 무척 귀여운데요. 이렇게 가까이서 리머를 보긴 처음입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신기한 동물이에요. 원숭인데 원숭이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점핑하는 거를 봤는데 진짜 땡싱 리머라고 왜 불리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내려온 저 어미인데 뒤에 새끼가 이렇게 그 새끼가 엎혀 있었거든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색다른 원숭이들도 보입니다. The black lemur is black color there, the male, and brown that's the female of that. 이게 갈색 리머인데요. 암컷이래요. 마다가스카르 섬이 원서식지인 검은 여우 원숭이는 암수의 몸 색깔이 판이하게 다른데요. 얼굴만 검고 나머진 갈색은 암컷과 달리 수컷은 이름처럼 온몸이 새까만 털로 뒤덮여 있습니다. 얼핏 보면 원숭이가 아니라 곰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수만 년 아프리카 대륙과 떨어져 있던 마다가스카르엔 지구상 어디서도 보기 힘든 생태계가 형성돼 있는데요. 암수 모두 갈색과 짙은 회색을 띠고 있는 갈색 여우 원숭이들 역시 마다가스카르와 모잠비크 해협 북쪽 끝에서만 살고 있는 희귀동물.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가까이 있어요. 마키. 스킨십을 시도해 봤는데요. 녀석이 제게 마음을 연 것일까요? 기분이 묘합니다. 어린 나이에 손을 만지는 자체가 되게 푹신푹신했거든요. 되게 무서운데요. 야생의 동물과 뭔가 만나는 듯한 장점이 있는 순간이에요. 난생 처음 보는 희귀동물들과 교감도 나누고
마다가스카르만의 자연도 마음껏 누린 시간. 낯설음도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걸 알게 된 소중한 여행이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얘들아, 뚝뚝!